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치 방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합의를 했죠. 네.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 원래 오늘까지였던 의사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이 6일 밤까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게 지난달 31일이 기한이었는데 네. 사실 일주일 연기해서 오늘까지였는데 다시 이틀을 또 연기한 거죠. 오늘 합의에 대해서는 사실 전공의들 중심으로 좀 반발이 있었는데요. 네. 잠시 후 노재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나와 계셨네요. 몰랐어요. 좀 어색하네. 같이 그러면 오늘 오프닝 댓글을 말 좀 걸어주시지. 예, 좀 읽어보고 그냥 이해하시니까 좀 소외돼 있잖아요. 아, 죄송해요. 네. 첫 오프닝부터 그런 식이에요. 함께했습니다. 네. 댓글에 코로나 관련돼서 가시님이 정은경 본부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화이팅. 그리고 톰 브라운님은 100명 이하로 내려가도 너무 풀진 않았으면 어느 정도 긴장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서글서글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수 1위 뉴스데스크 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독보적이죠 사실 시청자 수가. 예. 디지털 뉴스 편집 팀장으로서 정말. 좀 또 읽어주세요. 신원규님 아까 아이디 읽어놨잖아요. 아까 뭐 저한테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이세희님께서. 하지만 저는 제가 소외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두 분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런 사람입니다. 두목입니다. 네. 아, 여기 보니까 왕기호미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이제 생방송에도 이런 태풍 특보할 때 이런 채팅창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 감사합니다. 미스터 존님 자막 좀 넣어주세요. 자막 제 이름도 나오게 좀. 아 너무 지금 사람 불러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음부터 부르지 맙시다. 오프닝부터. 약간 좀 오디오도 물리고 부산하네요. 이세희 씨가 김민호 아나운서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하셨는데. 그럼요. 저는 딱 방송할 때만 벗고 평소에는 잘 쓰고 다닙니다. 네, 아까도 쓰고 들어왔습니다. 네. 미스터 존님 그만하세요. 너무 소통으로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네. 어쨌든 오늘 큐시트 산책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나와 계시니까 오늘 큐시트 첫 인상부터 여쭤보죠. 오늘 첫 인상은 뭐랄까 그동안 이제 쭉 특보 체제로 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일반 뉴스가 좀 많은. 그러니까 모처럼 만에 오랜만에 보는 뭐 정상적인 큐시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동안 너무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 아까 지난 방송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또 하나가 더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뭐죠? 하이선. 이름이 다 특이해요. 마이가 뭐 마이상인가? 네. 특이한데 마이선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뉴스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러시는데 레드선 아니고 레드선. 레드선 언제적 최면 소리입니까? 아무튼 첫 소식이 무엇이죠? 네, 오늘 첫 번째는 다들 이제 궁금해하셨을 텐데 오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하는 발표를 정부에서 했어요. 네. 원래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가 원래 예정이었는데 다시 일주일 더 연장을 했습니다. 참 일주일 참아오신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일주일을 참으셔야 되는데 저도 어제 잠깐 저녁에 나가봤는데 9시 넘어가니까 9시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되게 썰렁해요. 사람들이 식당을 잘 이용 안 하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규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이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00명 이하 정도의 기준을 정부는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5단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다음 주 월화수 정도에 나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숫자 아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신규 확진자 수는 사실 2단계 했던 거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 월화수 어떤 성적표를 우리가 받아봐야겠죠. 그 성적표를 보고 또 일주일 연장을 해보고 이제
또 연장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박능우 그 장관의 브리핑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조치를 9월 7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 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는 2주간 더 유지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강력 권고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되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많은 시설들의 운영이 제한되고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기간을 1주간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 음식점 등은 야간 시간대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더해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합니다.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한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 조치를 하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합니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도 연장하여 시행하며 이는 교육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는 9월 7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되어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0일까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9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지금 브리핑 보셨는데 네.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부 강화된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만 그 낮에도 이제 정상용을 못했는데 네. 그 제과 제빵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뭐 베스킨 땡땡 네네. 있잖아요. 뭐 이런 데도 이제 포장밖에 못해요. 사실 이제 거기도 테이블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낮에 앉을 수 있으니까 가서 그렇죠. 뭐 네. 다 또 음료수 같은 거 파니까 네. 뭐 드시면서 이렇게 계신데 뭐 그런 그 조치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정말 뭐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연장을 이미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네. 다음 주에 나와서 그 다음 주는 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댓글로도 이승일님이 2.5단계 찬성은 합니다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는 힘들긴 하네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네. 그 ZXCX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름표 이렇게 놨습니다. 이름표가 보시라고. 네. 노트북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네, 시청자와 정말 함께 만들어 나가는 뉴스 프리 데스크입니다. 네, 네.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면서 네. 그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도 20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원래 11일까지였는데 20일까지 그렇죠. 원래 11일까지 연장이 됐고 고3은 이제 뭐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제외, 제외가 그렇죠? 되는 네.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이제 유치원, 초중교가 이제 3분의 1만 등교하는 뭐 그 조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20일까지 연장이 네. 됐습니다. 자, 오늘 확진자 수를 말씀을 드리면 198명이 나왔어요. 간신히 정말 간신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간신히 100명대를 지금 이틀째 유지하고 있는데 이틀째 190명대가 네.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해외 유입이 9명, 189명이 이제 국내에서 감염이 된 건데 수도권에 128명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네. 이제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고, 그 특히 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환자들이 24%나 된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뭐 치킨집, 김치 공장 뭐 이런 데서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위중 환자가 늘고 있어요. 제가 그래프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보실래요? 보실게요. 오늘 이제 157명, 어제보다 3명 늘었죠? 더 늘었네요. 근데 보시면 8월 18일에 불과 9명이었어요. 이게 지금 폭발로 늘고 있는 건데 다행히 이제 그래프의 그 뭐라고 하죠? 기울기가 조금 이제 완만해지긴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넘겨주시고요. 네. 그 또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도 역시 뭐 많이 좀 늘고 있는데 네. 22명이 추가됐고 광화문 집회도 2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광화문 집회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제 검사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상당수가 이제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보시면 4만 1,000여 명이 대상인데 지금까지 45%밖에 안 했다고 해요. 절반 검사 안 받은 분들이 네, 절반이군요. 안 받으신 분들이 2만 3천여 명 되고 55%가 안 받고 있는데 사실 뭐 좀 가고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좀 가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네.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했고 오늘 이제 복지부하고 의사협회 네. 의료계 대표가 이제 서명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조영 기자 리포트 오늘 5시 뉴스에 나갔던 건데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정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집단 휴진의 쟁점이 됐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도 만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협의체를 만들어 쟁점들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며 논의 중에는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의 특별법 등을 재개정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서 균형 있게 우리가 추진할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 그런 내용하고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의정 갈등은 일단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전공의들은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고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문 서명을 막아서면서 예정됐던 일정이 2차례 미뤄지고 장소도 급히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반발에 대해 집단 휴진의 목적이 투쟁 자체는 아니라며 의료계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네, 조영익 기자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아까 영상 보셨지만 네. 오늘 전공의들이 이제 반발을 했어요. 네. 이제 합의 본인들은 동의해 준 적이 없다 이 안에 대해서. 네. 사실 오늘 원래 코로나 중대본 당대본 브리핑이 중대본이 11시에 있었는데 계속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유튜브에 라이브를 이제 계속 하니까 계속 11시 됐던 게 결국에 3시에 했거든요. 중대본 맞아요. 브리핑이. 네. 그리고 계속 늦어졌죠. 음. 네. 당대본 같은 경우는 2시 10분에 하던 게 3시 50분으로 이제 연기가 됐어요. 네. 근데 계속 시간이 연기가 돼가지고 저는 2.5단계에 대한 어떤 결론을 못 내서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회의가 네, 계속 길어지고 네. 있다 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계속 반발하면서 원래 11시에 서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서명이 늦어진 거죠. 서명 그 전에 아까 보시겠지만 이제 70명 정도 전공의들이 가서 이제 반발했어요. 반발하니까 이제 장소 또 옮겼어요. 옮겨서 이제 결국에는 서명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이 반발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철회라는 걸 못 받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체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 그 합의 안에 적시가 돼 있다라는 네. 거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가장 본인들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소외됐고 왜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의대 정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걸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자신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이런 합의안에 서명을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문제는 아까 최대집 회장 같은 경우도 의료계가 분열돼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파업을 사실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 강성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끌어타는 건 쉬운데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늘 그런 거에는 네. 출구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이제 최대집 회장의 어떤 리더십이 제가 보기엔 아마 실험 때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앞으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반발을 설득을 해서 다시 이제 끌고 와야 될 텐데, 그게 네. 이제 최 회장이 과연 그거를 잘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의료계에 있는 또 또 지도부 어떤 끌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젊은 의사들을 잘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네. 가장 큰 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가 계속 걱정했지만 환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응급 환자도 그렇고 네. 기존에 수술이 연기되거나 뭐 네. 위중한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데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제대로 지금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좀 현장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얘기를 네. 하든 진행을 하던. 현장에서 돌아가서 하셔야 될 거고, 또 상당수의 젊은 의사들은 사실은 지금 사표를 내고 나서도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코로나 이런 네. 관련돼서 지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 일단락은 됐고, 뭐 빨리 이 문제가 이제 매듭짓기를 저는 굉장히 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공공의료 정책에 있어서 또 그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좋은 안을 이제 도출을 해서 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은 이제 2차 지원금 얘기인데, 네, 이번엔 선별 지급. 네네, 일요일 날 아마 당정청 회의에서 이제 결론을 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여야가 지금 이제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그쵸,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8조 누구한테 주느냐가 이제.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8조에서 10조 정도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지원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을 다 주는 거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뭐 그냥 주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소득 수준으로 가르는 것도 쉬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부의 그 방향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네. 소상공인이나 그렇죠. 뭐 카페, 음식점. 근데 문제는 피해액을 이제 조사하는 자체가 굉장히 쉽진 않아요. 맞아요. 그걸 조사할 빨리 지급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아마 추석 이후에 뭐 지급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좀 시간이 네. 별로 안 남았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굉장히 좋은 안인데 지금 당장 내가 그 전에 매출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네. 증빙 자료가 바로 마련되기도 쉽지가 않고 일요일 날 당정청회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네. 다음 주 안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시간상으로 좀 시일이 급한 거는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영업 중단된 노래방, PC방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신 그렇죠. 건데, 네. 사실 그분들이 말하는 소득,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요거 전에 네. 대출 관련해서 긴급대출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생계비가 없으니까 네, 따로 네. 아르바이트를 뛰거나 이런 분들이 고용보험에 들게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고용보험 들어있는 상태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긴급대출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럼 당장 뭐 먹고 살라는 거냐 이런 식의 반발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어떤 부분 정말 맞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 되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 귀한 돈이 소중한 세금들이 좀 쓰이길 바랍니다.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 국민을 줘야 된다 10만 원씩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다음은 네. 이제 BTS 얘기인데, 이제 WHO 사무총장이 네. BTS 지난번에 뭐 빌보드 1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트위터에 오늘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BTS 이제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 마스크 쓴 BTS가 세계의 본보기가 됐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빌보드 1위 축하한다 했는데 동영상도 살짝 이게 걸어놨는데 네. 동영상 한번 플레이해 주시죠. 원래 7초짜리인데 챙기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파이팅. 저게 비대면 그 네네네. 기자간담회 때 모습이거든요. 나머지 멤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던 영상이었죠. 뒷부분에 이제 쓰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안 잘랐어요. 그 앞에 이제 웨어 마스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마스크 쓰시라는, 사실 이제 BTS가 워낙 그 전 세계 젊은이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런 메시지가 그 WHO 사무총장도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저런 사람들이 해주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곡 자체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같이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니까 네. 또 마스크 얘기도 아, 하고 그래요? 하는 그 노래가 그런 노래였어요. 그런 뜻입니다. 네. 아무튼 BTS 축하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나 있었던 네. 소식은 저희 뉴스에는 안 나가요. 근데 한국경제신문사 건물이 오늘 아 그래요. 네. 갑자기 흔들거렸대요. 지진은 아닌 지진은 아니었고 영상 한번 보실래요? 이게 밖에 나와서 지금 다들 대피해서 있는 대피해 있는 상황이죠. 모습이고 예. 오늘 2시 26분쯤인데 갑자기 건물이 이제 고층부를 중심으로 막 엄청난 그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진동이 나타나가지고 다 이제 충정로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 대피한 건물이. 건데 네. 건물 자체의 어떤 문제 자체 문제는 없는 걸로 이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옥상에 있는 냉각탑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냉각탑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작동을 멈췄더니 이게 이제 흔들림이 없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 건물을 진 데가 이제 현대건설에서 접대는데 네네. 지금 같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자, 그리고 오늘 또 단독 기사가 저희가 따끈따끈한 게 준비가 돼 있어요. 네네. 2개나 준비가. 2개 준비되어 있는데 둘 다 그 인권사회팀, 발로 뛰는 인권사회팀 경찰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네네. 아이템인데 그 음식물 처리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음식물 처리기 분쇄하는 거 말하는 거죠. 네, 그거 뭐 광고도 가끔 하던데 그럼요.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써요, 사실은. 그렇죠. 바로 갈아서 바로 네. 내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남은 거 이렇게 그 뭐 수채구멍 네. 뭐라고 합니까? 그 개수돼 있는 개수돼 있는 거 이렇게 넣어버리면 걸러서 넣고 뭐 하면 이제 사실 냄새나.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아니 그리고 그 비닐봉지에 그걸 넣어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어서 들고 가면 네네. 우리나라 음식들이 사실 국물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냄새며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곤욕스럽거든요. 저는 사실은 재활용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 제가 다 버려요. 저는 혹시나 저는 안 보이라고 하실까봐 아니요, 저는 너무 노심초사했는데 준비는 제 와이프 하고 제가 항상 버리는데 역시 사람 최고의 뿐이네요. 남편감. 네. 하도 술 먹고 늦게 들어가. 근데 그런 거라도 해야 마일리지가 예. 쌓이거든요. 주말에 네, 맨날 네. 또 산 가잖아요 혼자.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산에 갈 수 있어요. 아 마일리지가 그거야. 쌓았구나. 아, 근데 제가 보기 그거 안 하면 산을 더 걸어갈 것 같아. 집에 있으면 꿀 보기 싫다고. 그래서 이 관련된 네네네. 단독 보도인가요? 네, 단독 보도인데 그 지금 우리나라도 이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아, 한 네. 5만 대 정도 이제 주문이 뭐 언제 뭐 팔렸다고 하는데 올해가 5만 대가 좀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기준이 20% 찌꺼기만 내보내고 나머지 80%는 걸러서 따로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불법으로 개조한 업체를 적발됐는데 정말 웃긴 거는 이분들이 그 이거를 생산할 때는 환경부 인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걸러서 내보낸다고. 근데 그래놓고 설치할 때는 싹 빼는 거예요. 그럼 다 내려보내요. 그냥 다 갈아서 그냥 내려보내게 하는 건데 사실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환경 오염을 되게 많이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거를 그렇게 개조된 걸 쓰시는 분들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불법 개조된 그렇죠. 예. 걸 쓰는 분들도 그걸 모르고 문제네요, 쓸 진짜. 수도 있으니까. 예. 이거는 신재훈 기자가 좀 네.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은 또 우리 또 단독 기사인데 신논현역이라고 있나 봐요. 9호선 신논현역. 있죠. 네네. 거기에 가보면은 되게 무슨 특이한 건물이 하나 있죠. 벌집 모양의 네. 되게 유명한 건물인데. 벌집 모양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건물주의 아들 이야기인데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연 이율을 한 20% 주겠다고 받은 거예요. 네네. 받고 나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도주를 한 거군요. 네, 도주를 사라졌는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계셨대요. 근데 이제 3년 만에 와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단독인데 너무 자세하게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뭐 저 5,200명 말고 다른 분도 보실 테니까 이분들한테 뭐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행운이라고 네. 생각해야죠. 근데 그 정말 웃긴 게 캄보디아에는 어떤 여성이 SNS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분 영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더 신기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SNS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이 뭐 캄보디아 찾으러 가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근데 저희가 또 취재에 들어가니까 귀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고은상 기자가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제가 오늘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흥아리 캐스터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제 명찰을 회수해서 살포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기 댓글에 지단이님이 두목님 아리타임입니다. 점점이라고 한 알겠습니다. 5분 전부터 남겨주셨거든요. 저는 제필타임 살포시 여기까지. 황급히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최아리 기상캐스터 최아리의 날씨아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여기다 이렇게 꼽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다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네. 노트북 잘안 보인다고. 때문에 안 보인다고 아, 진짜요? 예. 네. 저희가 마련했어요. 이렇게 해놔야겠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1일감도 아니고 일주에 한 태풍씩 지금 오고 있어요. 진짜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네. 오고 있네요. 네, 하이선이 오는데 근데 태풍이 진짜 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다 오늘 보니 너무 좋다. 그러니까 완전 하늘이 그쵸. 뭐 SNS에 다 하늘 사진밖에 안 맞아요,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저도 하늘 사진 오늘 엄청 찍었거든요. 네. 제가 본 사진 중에 하나였군요. 네, 근데 정말 이런 날씨를 즐길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10호 하이선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발달을 했거든요. 발달을 합니다. 네, 정정할게요. 정정합니다. 이제 새벽에 발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센 태풍이 등장을 하면서 기상청에서 이제 초강력 태풍 그 등급을 신설을 했거든요. 아,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그러니까 태풍의 등급이 뭐 중급, 강, 그리고 매우 강, 초강력 이렇게 나뉘는데 그 전 태풍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우 강한 등급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직전까지 이제 발달을 했었는데 이제 북상하고 있는 태풍 하이선이 초강력 네. 태풍으로 저희가 마이사 그 알려드릴 때도 네. 역대급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댓글로 바비 때도 역대급이라고 하더니 뭘 또 역대급이냐라면서 굉장히 막 뭘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또 역대급 태풍이 오는 거예요? 역대급이 아니라 초강력이래요. 예. 초강력. 역대급을 넘어서 제일 센 최고 등급의 이제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네,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오키나와 남동쪽 부근 그래픽 바다에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지금 오키나와 남동쪽 부근 바다에서 북상 중인데요. 지금 보면은 중심 기압이 920 헥토파스칼까지 낮아졌거든요. 저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더 강한 건데 이게 지난번에 마이삭이 가장 강했을 때가 중심 기압이 935였어요. 눈이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 새벽이면 중심 기압이 910 헥토파스칼까지 낮아져서 초강력으로 이제 발달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상 진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진로 혹시 뭐 좀 준비가 됐을까요? 네. 지금 일요일에는 오키나와 부근까지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일본 규슈 쪽을 지납니다. 그리고 서귀포 동쪽 해상까지 올라오는 게 월요일 아침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상륙은 지금 남해안에 월요일 낮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후에 동쪽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뭐 여전히 진로는 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이게 같아요. 보니까 기상청 설명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동적인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태풍 하이선은 우리나라에 6에서 7일경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수축과 확장 정도에 따라 태풍의 강도와 영향은 변동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할 경우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수축할 경우 태풍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후 그 세력이 약화된 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각 나라마다 태풍 진로가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일본과 미국은 조금 서쪽으로 기울어서 북상하고 중국, 항공은 우리 기상청 예측보다는 동쪽으로 좀 치우쳐서 가는 걸로 보이는데 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일본을 거쳐서 좀 강도가 약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있기도 하죠. 저희가 아무래도 관통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뭐 태풍 너무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웃으면서 하는데 사실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일본의 이제 규슈 쪽에 만약에 상륙을 한 다음에 온다. 그러면 한번 상륙을 하면 힘이 약해지니까 지금 정도의 강도는 아닐 텐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언제 그래서 영향을 받냐? 근데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는 더 일찍 옵니다. 아, 비는? 네. 그러면 일요일부터 오나요? 네, 근데 원래는 비가 일요일이었는데 좀 당겨져서 지금 일요일 오후부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정보가 그 사이에 수정이 됐거든요. 언제부터요, 그러면? 내일 오후 3시쯤 이제 경상도 해안가부터 비가 와서 밤에는 이제 제주도까지 확대가 되는데 즉 내일은 내륙 지방은 그냥 하늘만 이제 흐린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비는 일요일 밤에 좀 올 것 같아요. 서울은 일요일 밤. 네네네. 날씨 자체는 좀 내륙 지방은 좀 무난한 편인데
이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지금 좀 대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사실 일요일까지 강우량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상청에서 내일이 그래도 좀 지나야 더 뚜렷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강우량은 더 늘어날 텐데 내일까지 예상되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이 이제 55에서 60mm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이번 주말에 좀 이렇게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장마 때문에 수해 입은 분들도 아직도 뭐 제대로 복구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 마이삭 때문에 경남 지방이나 그 남해안가는 아직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참 매주 날씨라도 좀 화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가 와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번 주도 집콕으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에서 더 풍성한 소식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